안녕하세요. 기초수학의 김하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 선생님과요. 소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같이 했던 거는 분수였죠. 분수의 약분과 통분 그리고 분수가 무엇인지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었고요. 이번 시간은 선생님하고 소수 그리고 소수라는 건 사실은 작은 수가 필요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소수를 배우고 나면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단위인데요. 단위를 맞추려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단위를 꼭 맞춰야 풀리는 문제들 굉장히 많은데요.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단위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모든 단위에 대해서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자주 나오는 기본적인 단위에 대해서 단위 맞추는 방법과 단위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소수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소수. 자, 소수의 의미다 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 봤는데요. 소수의 의미란 1의 자리보다 작은 자리의 값을 가진 수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자, 소수라고 하면은요, 항상 분수랑 같이 다니죠. 분수와 소수. 자, 분수와 소수는 어떻게 다를까요? 라고 선생님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항상. 그러면 가끔 가다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답을 대답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분수도 소수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은, 이렇게 나눠 놓은 거다라는 의미는 비슷한데, 일단 분수라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나눌 수 있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우개 하나를 나눠 쓰고 싶어서 나눌 거예요. 7명이 있으면 7개로 나눌 수도 있고요. 혹은 14조각을 내서 이렇게 2개씩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눌 수 있는 만큼으로 나눌 수 있는 게 분수다라고 한다면, 소수라는 건요. 소수라는 건 분수처럼 전체에 대한 뭐의 비율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자릿수 있죠. 예를 들어서 273 이런 식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숫자들에서 더 정확한, 더 자세한, 더 작은 단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는 우리가 마음대로 나눌 수 없고요. 이 점 아래, 이 아래 1의 자리보다 작은 자리값이라고 하죠. 이 작은 자리값을 갖는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수는 몇 진법? 10진법이죠. 10진법이기 때문에 소수는 전부 다 10, 100, 1000 이렇게 10의 거듭제곱으로밖에 나누어질 수 없다. 이게 가장 큰 분수와 소수의 차이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가 필요할 땐 소수로 계산을 해주시고요. 분수가 필요할 때 분수로 계산을 해주시는 게 효율적이겠죠. 자, 일단 소수가 무엇인지, 소수와 분수의 차이가 무엇인지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알아봤고요. 0.1과 0.01부터 시작해서 소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0.1이다 라고 한다면 0.1은요, 약속이 1을 10등분한 것 중에 하나다 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작은 자릿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출발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이 있다. 3과 4 사이에 아주 작은 수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게 3.81이다. 이런 숫자가 있다라고 쳐볼게요. 자, 우리 이때요. 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요 자리를요. 0.1의 자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1의 자리고요. 여기는요. 0.1의 자리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건 10진법이라고 그랬죠. 10진법이기 때문에 1을 10개로 나눠보자. 자, 분수를 활용한다면요. 그래서 10개 중에 하나를 표현해 볼까? 라고 나눠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자리는요. 여기 나와 있는 10분의 1을요, 한 번 더 10조각으로 나눠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을 10등분하고 또 그것을 또 10등분하면 100등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자리는 100으로 나눠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의 거듭제곱으로밖에 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 두 개를 배우고 나면 이 다음 아래 작은 소수들이 자동으로 이해가 가시겠죠? 그 다음 자리는 1000으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 만으로 나눈 거. 이런 식으로 0이 하나씩 더 붙는다. 왜? 우리가 사용하는 거 10진법이니까.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113.81이다 하면은요. 소수점 윗부분은요. 가면 갈수록 10배씩 커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편하고요.
소수점 아래 수들은 가면 갈수록 10배씩 작아진다. 10으로 나눠야 된다. 10분의 1배씩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소수 전체 개념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0.1은 1을 10등분한 것 중에 하나를 뜻하고요. 0.01은 1을 100등분한 것 중에 요 하나를 뜻한다. 굉장히 작아진다라는 거 보이시죠? 자, 소수라고 하면 사실 소수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워낙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소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로 배우시면 뭐가 좋냐면요. 선생님이 소수를 같이 공부해보면 4.18이라고 읽으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4.18 아니고요. 왜? 소수점 아래는요. 우리가 아주 작은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 보면 볼수록 보이시죠? 소수점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얼만큼 작아지는지. 이걸 또 열등분하면 요 한 칸을 또 열등분한 거니까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래서 소수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굉장히 작은 자리값들을 갖겠구나라는 게 그냥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요.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다지고 가시면요. 공부하는데 하나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소수의 자리값 같이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0.735가 있다. 735 아니고요. 735. 소수점 아래는 하나하나 숫자만 그냥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0.735에서요. 7은 뭘 뜻할까요? 7은? 이 7은요. 몇의 자릿수일까요? 그렇죠? 0.1의 자릿수를 뜻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여기가 1의 자리죠? 1의 자리. 그러면 점 하나잖아요. 0.1의 자리. 이런 식으로. 자, 그럼 3은 뭘까요? 3은 그 아래니까요. 0.01의 자리구나. 이런 식으로. 5는 뭘까요? 5는 0.001의 자리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0.1이란 앞에서 봤듯이 1의 자리 1을요. 열등분한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10분의 1이라고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0.01은 100분의 1이구나. 0.001은 1000분의 1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셔야 좋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나중에 다른 단원 가시면요. 분수와 소수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같이 보실 건데요. 자, 그래서 소수점의 위치는요. 선생님 방금 알려드린 대로요. 어떻게? 0.네모 세모 동그라미가 있다라면 한 칸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10배만큼씩 작아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0배만큼 해주면 소수점이 한 칸 움직인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편합니다. 이해 가시죠? 뒤로 한 칸 간다. 왜? 커지니까. 자, 그리고요. 100배만큼 곱하면요. 마찬가지로 소수점이 뒤로 2칸 간다. 자, 그럼 이거를 선생님하고 자리값으로 한 번만 이해를 해볼게요. 100을 가지고. 자, 이 네모는 몇의 자리죠? 0.1의 자리죠. 그쵸? 세모는 0.01의 자리다. 동그라미는 0.001의 자리를 뜻한다. 되셨죠? 자, 여기에서 100배다 라고 하면은요. 100배를 했대요. 100배. 100배를 하면은요. 0.1은 다른 말로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이다 라고 우리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100배를 하면 이 중에 뭐가 1이 될까요? 그렇죠. 100분의 1이 1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세모는 100분의 1의 자릿수, 즉 0.01의 자릿수인데 이걸 100배하면 얘가 1의 자리로 바뀌어야 돼요. 아, 이게 1의 자릿수로 바뀌려면 소수점이 어디 위치해야 될까요? 소수점이, 그렇죠? 여기 위치해. 여기 1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뒤로 몇 칸 간다? 2칸 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자, 간혹 가다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막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커지려면 뒤로 움직인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1000배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0이 3개구나. 0이 3개네.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하겠구나.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어떤 분들도 봤냐면요. 처음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소수점을 이렇게 옮겨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0하고 숫자 0하고 동그라미를 좀 구분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요. 0, 네모, 세모, 동그라미, 점.
이렇게 그냥 해놓으시는 분들도 선생님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자, 이때요. 소수점 아래 아무 숫자도 없을 때 소수점은 생략이 가능하고요. 생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선생님 숫자로 바꿔드리면요. 예를 들어 173이다. 173을 우리가 0173이라고 쓰진 않죠. 네, 그래서 소수점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0은 아무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생략해서 이렇게 네모, 세모, 0만 남겨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소수점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쌤하고 뒤에 문제 풀면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문제 풀기 전에 소수점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봐야 되겠죠? 왼쪽으로 이동할 땐 언제다? 네,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작아지는 10분의 1배, 100분의 1배, 1000분의 1배가 될 때인데요. 움직이는 칸수는 동일합니다. 10배는요, 한 칸 움직였듯이, 왜? 10진법이라서 10분의 1배 역시 마찬가지로 한 칸 움직일 건데요. 작아지는 거니까 앞으로 한 칸 간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앞으로 한 칸 가서 어떻게 됩니까? 점이 찍히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좀 이상하죠? 점, 0, 네모 이런 숫자는 없잖아요. 그쵸? 소수점 앞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건 0을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0을 살려서 0.0 네모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00분의 1은 2칸, 1000분의 1은 3칸이 이동되었다. 선생님이 준비했던 예제 문제인데요. 우리 교재에 보시면 나와 있지요. 네, 요것만 다 풀 수 있다면 소수점 이동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0.7을 10배 하자라고 했습니다. 한번 움직여 볼까요? 10배는 어떻게? 그렇죠?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0.7을 10배 하면은요. 오른쪽으로 한 칸 가니까 0.7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소수점 아래 아무 숫자도 없을 때 점은 생략하자고 했었고요. 0.7은 그냥 7과 같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0도 생략하자. 그래서 그냥 7이다 라고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100배도 한번 해볼게요. 0.7입니다. 100배 해주시면은요. 하나, 2칸 가주겠죠. 그쵸? 그래서 점이 여기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쵸? 점은 이동했으니까 지워주셔야 되고요. 여기 빈 거는 0으로 채워주셔야 되겠죠? 자리값이니까. 자, 그러면 0, 7, 0점이 된다라는 거 확인되실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소수점 아래 아무 숫자도 없을 때 소수점은 생략 가능하고요. 그러면 앞에 0도 아무런 자리를 뜻하지 않으니까 생략해서 70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첫 줄은 자세히 해드리고요. 밑에 거는 빨리빨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0.7을요. 10분의 1배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소수점이 이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소수점 이동해서 여기다 찍어드릴게요. 자, 그럼 화살표도 없애볼까요? 어떤 수가 되나? 0.07. 0.07이라는 숫자는 없죠. 그쵸? 그래서 소수점 앞에 아무것도 없을 땐 0을 살려주자. 없는 거니까. 그래서 0.07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겠다. 그럼 마찬가지로 100분의 1배도요. 한 칸, 2칸 이동하면 되는구나. 아, 소수점 옮겨주고 여기 빈자리에 0 살려주고요. 그럼 0.007이라는 숫자는 없으니까 이렇게 0 만들어주시면 0.007이 되겠다. 굉장히 쉽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자, 그냥 보면 굉장히 쉬운데요. 이게 쉬우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소수점에서 소수에서 소수점을 이동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 굉장히 잘하시는 거고요. 어려워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 볼게요. 35가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100배는 2칸을 가죠. 그러면 하나, 둘 가니까 자리 채워주시면 돼요. 350. 0 바로 다 생략한 거고요. 마찬가지 10분의 1배 해볼게요. 3.5에서 앞으로 한 칸 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수점이 앞으로 찍히니까 0.35가 되겠죠? 그래서 0.35가 되는구나. 자, 그럼 100분의 1배는 여기서 한 칸을 더 가네요. 이렇게 관계로 보셔도 되겠죠? 자, 앞으로 한 칸 더 가니까 0.035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이제 혼자 스스로 해보시고 선생님 하는 거랑 같이 맞춰보시면 더 좋겠죠?
자, 10배 해주시면은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간다. 4.8이다. 선생님 볼 때 은근히 많이 틀리는 게요. 이런 건 잘 하시더라고요. 네. 소수점을 이동했을 때 소수점 뒤에 숫자가 남아있거나 앞에 숫자가 남아있는 건 굉장히 잘 하시는데 이런 거 숫자가 하나도 없는 거 이런 거는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틀리지 않도록 네, 훈련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00배 해주시면요. 한 칸 더 가니까 48이 되겠다. 요렇게 자, 10분의 1배는 왼쪽으로 한 칸이니까요. 0.048이 되고 마찬가지 100분의 1배는 한 칸 더 가니까 0.0048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연수 자리에 4가 있고요. 소수 첫째 자리에 0이 있는 거. 중간에 0에 껴있는 것도 은근히 많이 헷갈려 하셔서 선생님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거. 10배 해주시면은 한 칸 가니까 40.3. 이런 거 굉장히 잘 하세요. 자, 근데 100배는요. 점이 이동해서 하나 둘 가죠. 그러면 403점 이렇게 찍어놓으시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점 생략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마찬가지로 10분의 1배는요. 앞으로 한 칸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0.403 이렇게 중간에 있는 0은 자꾸 지우고 싶나 봐요. 그래서 0.43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0은 절대 생략되지 않는다라는 거. 마찬가지 100분의 1배 한 칸 더 가니까요. 0.0403 되겠다. 이런 식으로 소수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의 대소 비교인데요. 자, 소수가 크고 작음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소수라는 건 분수랑은 다르게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처럼 이 숫자들에서 작은 자릿수 부분이 추가가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소 비교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 자연수가 클수록 더 크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말 다 필요 없고요. 우리가 보통 173과 298 너무 크죠? 이 숫자가 203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자, 이런 거 비교할 때 아무리 10의 자리 숫자가 얘가 더 커도 그쵸? 100의 자리 즉 자리 값이 더 큰 100의 자릿수가 큰 수가 더 크다라고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숫자는 높은 자리부터 비교한다. 3부터 비교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자연수 부분 비교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왜? 소수니까 소수에서 예를 들어 4.03이 있고요. 1.89가 있다. 아무리 소수 부분이 크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큰 자릿수가 크면 큰 수기 때문에 자연수, 소수 나눌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그냥 큰 수부터 비교한다. 큰 자릿수부터 비교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연수부터 비교하는 이유는 높은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연수 부분이 만약에 같다면 소수 첫째 자리부터 차례대로 비교하여야 한다. 무슨 말이다? 네, 위에서부터 비교해라.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문제를 한번 구해왔는데요. 여기 4번 문제를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생각하기에 1, 2, 3번은 문제 없이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같이 풀어보고 4번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소수의 크기 비교 어떻게 한다? 자연수랑 똑같다. 어떻게? 위에서부터. 자, 위에서부터 비교해 주시면요. 8이고 7이니까 왼쪽이 더 큰 거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 자연수가 같네요. 그 다음 수. 큰 거.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죠. 위에서부터 비교하는데 똑같고 똑같은데 뒤에가 더 크네요. 오른쪽이 더 크구나. 요렇게. 4번인데요. 자, 다 똑같습니다. 네,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비교를 하면 좋을까요? 네. 자, 간혹 가다가 더 기니까 커요. 이렇게 우연히 맞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72라는 수는요. 저기 왼쪽에 좌변에 나와 있는 1.37에다가 여기 있는 숫자를 더한 거죠. 2가 아니라 이 자리 값은 0.001의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를? 0.002를 더한 값입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더 길어서 큰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어떻게?
0.002만큼 더 더해진 수니까 더 크구나 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이런 수의 대소비교가 나왔을 때 세 자리, 네 자리네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길고 짧은 거는요. 어디서 대주셔야 되냐면요. 자연수 부분에서는 자리값이 큰 게 더 크기 때문에 긴 게 당연히 자리값이 더 커지겠죠. 하지만 소수는요. 내려갈수록 자리가 더 작아지기 때문에 길이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같은 자릿수부터 비교를 해서요. 높은 자릿수의 수가 크면 그냥 큰 수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소수는 길이로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수의 대소 비교 같이 해봤고요. 예제 2번은요. 대소 비교를 활용한 소수 문제인데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4와 0.3만큼의 수라고 했습니다. 4와 0.3만큼의 수는요. 4 더하기 0.3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4.3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요. 얘보다는 크고 4.네모가 0.1이 48개인 수가 있대요. 0.1이 48개인 수 뭘까요? 48개인 수. 그렇죠. 0.1이 10개면 얼마가 될까요? 0.1이 10개면 자, 1을 10개로 나눠 놓은 게 10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0.1이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그럼 반대로 10개를 곱해주면 다시 1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0.1이 10개 모이면 1인데요. 40개 모이면 얼마가 될까요? 4가 되겠다. 10개 모이면 1이니까 40개는 4배 4가 되겠다. 자, 그럼 0.1이 8개 모이면 뭘까요? 0.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4.8이구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3보다는 크고 4.8보다는 작다를 만족하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몇 개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쵸? 1부터 9까지의 수고요. 여기에는 3보다는 커야 되니까 4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8보다 작아야 되니까 7까지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4개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위 정리하고 마무리 하셔야 되겠죠? 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선생님이 넣어놨는데요. 길이의 단위, 질량의 단위, 들이의 단위, 시간의 단위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길이의 단위는요.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작은 단위부터 순서대로 적어드린 거예요. 네,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자, 그럼 우리는 이 큰 킬로미터 같은 건 어떨 때 쓰는 단위죠? 굉장히 먼,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뭐 서울까지의 거리 또는 우리 집에서 뭐 부산까지의 거리 이런 식으로 좀 큰 단위를 표현할 때 킬로미터를 쓰고요. 자, 단위는요, 작고 큰 거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잴 때 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작은 단위인지 큰 단위인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네, 미터, 뭐 센티미터, 밀리미터 이 세 가지들인데요. 이 중에서 미터가 가장 크지요. 뭐 100m 앞에 뭐가 있다. 어느 정도, 뭐 100m 달리기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센티미터가 많이 활용되는 건 우리 그 옛날에 필통 속에 자 있죠. 뭐 15cm자, 10cm자, 30cm자 이런 식으로 센티미터가 있었고요. 그럼 그 자에서 1cm를 표현하는 게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전부 다 아주 작게 열등분 되어 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센티미터가 조각조각 나서 열등분 되어 있는 요 하나를 우리가 아주 작은 단위 밀리미터라고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길이의 단위나 뭐 이런 질량들이 시간의 단위는요,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냐면 실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어느 정도가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다 라는 식으로 좀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쉽지, 안 그러면은 다 일일이 외우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요, 밀리미터가 제일 작습니다. 아까 자에서 말씀드렸듯이요, 밀리미터를 10개 모아야
1cm가 됩니다. 1cm고요. 자, 1cm는요. cm는 한 요 정도 된다라고 친다면 1m는 얼마일까요? 우리가 보통 키를요. 160cm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혹은 약 1m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2m라고 하면 굉장히 큰 거죠. 그쵸? 2m 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사람이 보통 키는 1m에서 2m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조금 이미지가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아, 이 정도가 1m로 표현이 되는구나. 그래서 cm와 m의 관계는요. 100배 관계예요. 100배. 밀리미터와 다르죠. 10배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cm가 100개가 모여야 미터가 된다라는 거. 자, 마찬가지로요. 미터가 1000개가 모여야 킬로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10배씩 차이가 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따가 뒤에 문제 풀 때 단위 환산하는 거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질량의 단위는요. 가장 많이 쓰는 게 g과 kg이 있지요. 네, K가 붙으면 기본적으로 K가 붙으면 1000배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gram이 10개가 아니죠. 1000개가 모이면 kg이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1g은요. 아주 굉장히 작은 이렇게 전부 다 1cm가 되는 그 선생님 과학 시간에 조금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1g의 정의가 있습니다. 뭐 온도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정확한 크기는요. 1cm만큼 이렇게 작은 정유면체에 담겨있는 내 물의 무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g과 kg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정확하게 공부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1000배 차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드리의 단위는요. 밀리리터와 리터 등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요. 리터와 밀리리터는 역시 1000배 차이가 납니다. 그 리터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죠. 우유 1리터 또는 뭐 생수 2리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밀리리터 굉장히 작은 단위다. 1000배만큼 차이가 난다 라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 시간의 단위인데요. 우리 시간의 단위는 모두 다 아실 것 같아요. 시, 분, 초 등이 있지요. 자, 1시간은 60분. 1분이 60개 모이면 1시간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1초가 60개가 모이면 1분이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오는 네 가지 단위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문제풀이 같이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라 라고 했는데요. 자, 7cm는 몇 밀리미터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보실 때요. 단위를 딱 보자마자 어느 쪽이 더 큰 단위인지를 알고 계시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큰 단위 선생님 밑줄을 그어 볼게요. 밀리미터가 있고 센티미터가 있는데요. 센티미터가 더 큰 단위죠. 네. 센티미터와 미터가 있습니다. 더 큰 단위. 더 큰 단위에다 선생님 밑줄을 그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보자마자 더 큰 단위에다 밑줄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과 분이고요. 분과 초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조금 더 쉬워지는 게요. 7cm는 몇 밀리미터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더 큰 걸 쟀던 단위를 더 작은 걸 쟀던 단위로 바꾼다 하면 당연히 앞에 숫자가 더 커지겠죠? 더 커진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냐? 1cm가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7cm는 이런 게 7개 있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요. 1mm는요. 이게 열등분 된 것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cm가 되려면 밀리미터 몇 개가 모여야 된다? 그렇죠? 10개가 모여야 1cm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7cm다 라고 하면 이거 10배가 되겠죠? 70mm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선생님이 더 큰 쪽에다가 밑줄을 그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당연히 단위가 더 작잖아요. 단위가 작고 여긴 단위가 큰데요. 등식이에요. 등호예요. 그러면 앞에 숫자는 반대로 더 커지겠죠. 이렇게 크고 작은 관계를 보시면 좀 덜 헷갈리실 겁니다. 자, 7cm를 미터로 환산하래요. cm는 굉장히 작은 단위고 미터는 굉장히 큰 단위예요. 그러면 둘이 같아지려면 숫자가 작아져야 되겠죠. 자, 몇 배만큼 작아질까요?
자, 센티미터와 미터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1미터는요 100cm예요. 한마디로 센티미터가 100개가 모여야 미터가 됩니다. 근데 지금 7개밖에 없지요. 자, 그래서 굉장히 숫자가 작아지더라. 100배만큼 작아진다. 7을 100배만큼 작아지게 한다.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앞으로 2칸 갔었다. 100배만큼 작아진다. 100분의 1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07m가 된다. 이렇게 단위 환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이지요. 7리터가 몇 밀리리터냐 라고 했습니다. 자, 굉장히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미지로 기억을 해달라는 거죠. 7리터예요. 7리터, 리터는 굉장히 크죠. 7리터에 있는 그 물을 우리가 밀리리터로 표현을 한대요. 그럼 밀리리터는 굉장히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1000배만큼 차이가 난다 했으니까 1000배만큼 커질 것이다. 7000ml가 된다. 그러니까 밀리리터는 굉장히 작은 단위고 리터는 굉장히 큰 단위잖아요. 그쵸? 그러면 7리터가 되려면 이 밀리리터라는 작은 건 굉장히 많이 모여야 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숫자가 커진다라고 기억해 주시라는 거고요. 4번이죠. 4번도 마찬가지 3kg이 되려면 g이 몇 개 모여야 됩니까? 몇 개? 1kg은 g이 1000개 모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개 모여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과 분의 단위, 초의 단위까지 마무리해 볼게요. 자, 1시간 30분은 분으로 환산하면 몇 분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쉽지만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1시간은 분으로 환산하면 60분이죠. 60분과 30분을 더해 주시면 90분이구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6번이죠. 96초는 몇 분 몇 초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요. 자, 96초. 1분은 몇 초가 모여야 되죠? 60개가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60개와 나머지 36개로 일단 나눠주시고요. 60초는 다시 1분으로 환산이 되니까 1분 36초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선생님하고 소수까지 같이 정리를 해봤고요. 단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부탁드린 대로요, 단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려면은요, 실생활에서 어떤 물체 또는 어떤 것들과 비교가 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